7월 12일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강좌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매매들 다들 잘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예측과 벗어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 다들 조금 능동적으로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어제 우리가 미션 종목으로 뽑았던 섹터들 한번 둘러보고 또 배울 좀 배우고 또 공부할 것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지금 두월 산업 차트죠. 전일에 가장 강력했던 종목이었고 오늘 가장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좀 실망스러웠죠. 예, 좀 많이 실망스러웠는데 적어도 어제의 모습 그리고 새로운 재료가 나온 상황에서는 뭔가 오늘은 좀 더 강력한 점상을 유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했고 또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짜놓은 시나리오가 또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거였지만 역시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죠. 뚜껑 열어봐야 되는데 전일의 공략 조건이 두월 산업이 강하게 점상을 유지를 해준다면 두월을 공략해보자 라는 시나리오였지만 오늘 이 시나리오 자체가 형성이 못 됐죠. 예. 두월 산업이 점상을 유지를 하다가 이제 장시작 후 점상이 풀어짐으로 해서 두월도 가려고는 모습을 좀 했죠. 거의 12%까지 시가를 띄웠으니까요. 하지만 두월 산업이 이제 모습이 안 좋다 보니까 두월이 결국 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두월 산업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오늘만 점상을 유지를 해줬으면 이번 주까지는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조금 아쉬웠죠. 그래서 오늘 급등주 섹터의 어떤 우리가 짜놓았던 시나리오는 공략을 할 수가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우리도 두월은 공략은 했습니다. 상하문에서도. 왜냐면 제가 다른 종목 본다고 두월 산업이 풀리는 걸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래갖고 두월을 그냥 한 기본 손절폭에 손절은 했습니다만은 다른 거 눈에 보고 있다가 뭐 행동이 늦은 거죠. 뭐 이런 일들이 흔합니다만은 점상 종목을 공략할 때는 점상 종목과 관계된 종목이라든지 점상 종목을 공략할 때는 절대 다른 화면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철칙을 제가 오늘 좀 깜빡해 버렸죠. 하기야 뭐 또 저희들은 데이도 해야 되고 스윙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리저리 눈이 바쁘다 보니까 두월 산업이 오늘 봐서는 상당히 기세가 좋았는데 잠시 눈 돌린 틈에 점상이 풀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두월을 공략할 거라고 하신 분들은 두월 산업의 흐름을 잘 보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고 계셨다면 점상이 풀어지는 모습을 연출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 차츰차츰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두월은 매수를 넣어도 완화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두월도 매수를 취소하고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급등주 섹터에서는 두월 산업이 자기 값어치를 좀 못해준 점은 좀 아쉽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놀다가 겨우겨우 뭐 상한가는 들어갔습니다만 조금 모습이 상당히 안 좋죠. 이런 긴 롱티를 달아주는 것은 말입니다. 자, 기술주 섹터는 줌 인터넷을 보자. 그래도 하나 정도는 가져가보는 쪽이 좋다 이랬는데 자, 시가 오늘 모습은 좀 안 좋았네요. 시가가 마이너스 0.6% 출발해서 마이너스 8%까지 밀려가지고 종가상 마이너스 6% 빠졌는데 오늘 모습은 안 좋았네요. 이런 스타일 종목은 상한가를 치고 양봉을 띄워준 상태에서는 다음날은 이런 양봉으로 출발이 돼야 되거든요. 양봉으로 시가가 음봉으로 출발한 점은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하긴 전일날에도 시간에서는 썩 좋은 모습은 안 보였죠. 그래서 줌 인터넷은 아마 기술주는 학습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고 계셨다면 아마 뭐 시가에 공략하고 그러지는 아무도 안 하셨겠죠. 충분히 흐름을 보고 뒤에 공략하는 그런 스타일로 됐을 텐데
만일에 이 꼬리 부분에 공략하신 분이 계시다면 일단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죠. 적어도 뭐, 하루나 한 이틀 정도 흐름을 이번 주까지는 한번 봐야 되죠. 이번 주까지만 잘 버티고 요 위에서 놀아만 준다면 일단은 뭐 지켜는 봐줘야 되겠죠. 자, 다음에 애국주 테마주 섹터에서는 다른 것도 많은데 뭐 금융 관련 쪽도 한번 보자.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 만일에 뭐 적정한 타점을 주면 한 번쯤은 데이로 살짝 해볼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했는데 오늘 뭐 특별하게 뭐 모습 보인 건 없죠. 리드코프는 아마 그대로 하락을 했을 겁니다. 특별히 받을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었죠. 예. 시가가 플러스 7%, 고점이 플러스 10%, 그리고 이제 하락을 내려가는 거네요. 시가 10% 잡혔는데 리드코프는 오늘 차라리 시가가 좀 낮게 출발해서 좋았을 텐데, 그러면 한 5%나 모을 수 있는 구조는 됐겠지만은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이에요. 그냥 혹시나 애국주 테마주 섹터 중에서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이슈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건 있었지만 역시 좀 연관성이 약했죠. 예. 자, 다음은 이슈 키워드 섹터에서는 현재는 계속 지금 뭐 일본 규제 반대 수혜주들이 있는데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은 오늘 뭐 서암이나 D&T 같은 종목들도 상한가를 가했지만 내일 큰 힘은 쓰지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보자. 새로운 종목. 그래서 동국 RNS가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놈을 일단 메인으로 보고 동국 SNC를 같이 추종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단 동국 RNS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동국이 상당히 모습이 좋았죠. 뭐 거의 점상 출발했으니까 그죠. 장 시작 전에 예상 7일까 시간에는 20%, 18%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장 시작 직전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점상을 유지를 했죠. 이것은 점상 뒤에 꼬리가 조금 달린 거죠. 점상을 유지하다가 뒤에 살짝 내려와 준 그런 상태. 한번 살짝 풀렸죠. 그러다 보니까 동국 SNC가 관심을 아침에는 받았습니다. 시가가 9.8% 줬죠. 9.4%. 많이 올랐죠. 한 19%, 24%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 9% 출발해서 24%. 그래서 동국 동국을 공략을 했다면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봤을 것이고, 아니면 동국 RNS를 포기를 해버리고 동국만 데이로 공략을 했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도.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어차피 키워드 중에서 미션 종목들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종목은 어차피 두울과 두울 산업이었고, 그 다음에 동국과 동국 SNC죠. 그래서 이놈은 오늘 틀렸고 시장은 이쪽을 선택을 했죠. 그죠? 그래서 동국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오늘 좋은 모습을 연출해 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금 배울 것은 자, 플레이 위더가 대장질을 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두올 산업이 새로운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고 급등 대장질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농후하고 또 그러한 재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일단 두올 산업을 대장주로 보고 두올을 짝짓기 매매를 하는 것은 좋았는데 두올 산업의 모습이 약했기 때문에 오늘 두올은 안 좋았죠. 자, 안 좋았죠.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유사한 경우와 생길 경우에는 만일에 점상을 유지해주는 종목이 있다면은 일단은 점상 종목부터 공략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점상 종목이 많이 흔들리면 요 두 번째 종목은 아예 손을 댈 필요는 없죠. 설령 오늘같이 두월이 다시 상한가를 가준다고 해도 두월은 자기 값어치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짝짓기 매매의 조건이 딱 맞을 때는 딱 한 가지 경우, 대장주가 강한 모습을 보일 때만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잘 아시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도 동국 RNS와 동국 SNC 경우도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굳이 점상 전에부터 점상을 유지는 안 했지만 오늘은 그 점상을 유지를 했으니까 약간 풀렸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경우는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선순위와 그 종목의 강도, 대장주의 강도,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짝짓기 매매를 한다든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끌고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패턴은 많이 나타날 거니까 오늘 일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런 또 유행의 패턴이 나타나면 한번 또 새로운 마인드로 도전을 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공부할 거 한번 보지요. 자, 그럼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또 공부할 것도 조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종목들 보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포지션 위치 파악하는 거죠. 항시 매일 하는 거지만 포지션 파악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계좌 현황,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느냐 손실을 내고 있느냐 그런 상황에 따라서 공략하는 종목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계시죠. 계속 해왔던 일이니까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상황의 계좌라면 굳이 무리한 베팅은 안 하겠죠. 또 아주 큰 폭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보다는 좀 안정된 쪽으로 갈 것이고,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왕이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종목을 공략한다면 조금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승부를 걸겠죠. 그래서 자기의 포지션 위치가, 계좌 현황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현황 같은 거, 지수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역시 이 포지션 파악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 포지션 파악은 항시 월축, 주축 이런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항시 이런 걸 딱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짤 때는 짜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자, 내일은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면 별로 좋은 날짜는 아닙니다. 목요일은 날짜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목요일은 변동성이 좀 많은 날입니다. 내일은 목요일은 변동성이 많은 날이다. 간결한 매매가 중요하다. 이 점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내일 종목 한번 공부할까 한번 봅시다. 자, 내일 이벤트 섹터가 관련주가 하나 있죠. 이벤트 관련 섹터는 한마디로 이벤트, 우리가 흔히 하는 이벤트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신규 상례주가 내일 있습니다. 그죠? 아이스크림 에듀가 내일 신규 상장을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규 상장주는 손실에 연연하지 말고 보라.
손실이 연연하지 말고 꼭 공략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뉴스나 뭐 미디어에서는 좋니 안 좋니 뭐 회사가 뭐 어떻니 저떻니 뭐 많은 말들이 나오지만은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항시 당일의 시장 분위기와 당일의 시장 분위기와 그리고 당일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유동성 있는 매매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시 신규 상장주는 의외성이라는 것을 항시 담고 있기 때문에 빤히 남들이 보이는 그런 예측, 예를 들면 뭐 밴드 하단에 가 있다, 뭐 유통 물량이 많다, 뭐 회사가 빚이 많단다, 구주 매출이 많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런 것을 싹 배제를 한 채로 신규 상장자는 맑은 눈으로 참조는 하되 여러 가지 이슈 내용은 참조만 하되 당일날엔 아주 깔끔하고 맑은 눈으로 백지 상태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점을 꼭 잊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일에 뭐 내일 뭐 아이스크림 에듀가 상장을 한다. 상장을 하네.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뭐 이게 좋니 안 좋니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재료를 먼저 기억을 했다고 합시다. 하면 그 선입관이라는 것이 그 다음날 매매에 그대로 많이 끼칩니다. 자기가 알게 모르게 저 종목은 안 돼. 이 종목은 틀렸네. 이거는 뭐 구주 매출이 많아서 틀렸어. 뭐 이것은 뭐 유통 물량이 많아서 틀렸어. 이것은 너무 비싸게 잡혔어. 이건 너무 하단으로 잡혀서 안 좋아. 여러 가지의 어떤 이슈의 내용들을 스스로가 공부한 내용들이 스스로가 그 종목에 대한 판단을 미리 내려버립니다. 내려버리고 선입관을 가지고 그 다음날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면 그 종목의 흐름이나 움직임 자체가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이나 승부를 걸 위치에서도 망설이게 되고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15% 시대 때나 그럴 때 신규 상장주 같은 흐름들은 사실은 전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예를 들면 이 종목은 무엇을 만든 회사고 뭐가 좋고 나쁘고 이래서 저렇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당일날 올라갈 확률이 많다. 뭐 프리미엄이 100%, 프리미엄 50%, 프리미엄 30%면 뭐 공략할 것이다. 뭐 프리미엄 50%면 공략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그런 룰들이 어느 정도는 통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좀 그렇지가 않죠, 흐름이. 요즘에는 무엇보다 당일날 그날 상장 당일날의 시장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고 물론 신규 상장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질, 기본적인 내용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조는 하되 거기에 너무 선입관을 가져버리면은 정확한 트레이딩은 하기 힘들다는 거, 그런 걸 꼭 기억을 해 놓습니다. 네, 맑은 눈으로 봐주는 것이 좋다. 맑은 눈으로. 자, 간단하게 알아보죠. 일단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내용만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예. 공모가 1만 5,900원. 밴드 하단이죠. 하단으로 잡혔고 유통 물량이 지금 뭐 한 470만 주, 공모주는 한 133만 주 유통이 되고 470만 주 정도.
유통이 되고 공모주는 당일 유통이 가능한 공모주는 130만 주 정도. 그냥 뭐 전체 물량이 1270만 주니까 뭐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렇네요. 어, 기업 내용은 우리가 흔히 뭐 잘 아시는 뭐 그런 어, 뭐 그런 거죠. 뭐 저 뭡니까? 교육 관련 사업을 영위하죠. 뭐 우리 아는 뭐 웅지 싱크비 뭐 교원 빨간펜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어, 요즘 좀 뭐 요즘 트렌드에 사실 좀 맞지는 뭐 맞는 그런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좀 이런 업종의 회사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의 뭐 어떤 업종이라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매출은 나름대로 좋습니다. 뭐 요즘 영업 쪽에 많이 힘을 쓰는가 매출은 뭐 나름대로 꾸준히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대부분 다 보면 예전 같이 뭐 책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요즘에도 디지털 쪽으로 넘어간 추세니까 뭐 금액도 비싸졌죠. 예, 비싸지고. 그런데 요즘에 뭐 애들이 있어야 뭐 장사가 될 텐데 인구가 뭐 인구가 사람이 갈수록 애들이 안 보이니 뭐 이 뭐 애들 가지고 이 장사가 애들이 좀 많아야 뭐 이런 것도 장사가 잘 되고 이럴 텐데 말입니다. 그죠? 예. 뭐든지 뭐 인구가 좀 많아야 뭐 장사가 되고 천재도 나타나고 막 이럴 할 텐데 참 인구 문제도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트렌드에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트렌드고 약간 보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쪽이고 그래서 특별하게 뭐 크게 볼 거는 없는 뭐 내용입니다. 내용이 막 이렇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고요. 어차피 시공테크 쪽에 아마 계열사로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뭐 조금 뭐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겠죠. 예, 왜냐하면 뭐 승부를 걸고 목을 걸고 승부를 걸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혹시 모르는 거죠. 예, 신규 상장은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되 그래도 초보분들은 제가 항시 이런 신규 상장 정보가 나타나면 어느 관점에서 자기가 공략을 하든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에서 공략을 하든 뭐 플러스로 올라갈 때 공략을 하든 보합에서 공략을 하든 시가에 공략을 하든 어느 관점에서라도 한 줄이라도 넣고 공부를 해라고 했죠. 신규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기본적인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라고 했습니다.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일 초보분들도 한 줄라도 가지고 지금 뭐 이슈 내용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밴드 하단에도 잡혔단다. 하는 사업은 이렇단다. 뭐 유통 가능 물량은 이렇단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과연 시장에 떠도는 나온 이슈 내용과 같이 별로 썩 탐탁지 않게 움직일까? 아니면 이런 종목도 뭔가 그 하루의 흐름 중에서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은 있지 않을까? 그럼 그런 구간이 있다면 어느 구간에서 이런 종목은 수익권을 줄 수 있을까? 그럼 향후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이런 패턴을 참조를 해서 내가 그 수익을 주는 구간을 잘 기억을 했다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5%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반등세가 몰리더니 쭉 올라가서 마이너스 5%로 맞췄다. 어쨌든 음봉에서 음봉으로 맞췄지만은 그래도 그날 당일날 먹는 구간은 있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한번 트레이딩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직접 참여를 하면서 수련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한 주라도 넣고 내일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하나를 넣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벤트 관련 섹터는 꼭 봐줘야 되죠. 이벤트 관련 섹터는 꼭 봐줘야 된다. 자, 다음은 기술주 섹터 봅시다. 기술주 섹터는 종목을 선정을 하려면 수도 없이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종목이든지 기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면 어느 것이나 다 접근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이 통용적으로 통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기술주를 잘 보고 공략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본인이 보는 기술주와 시장이 보는 기술주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바라봐주는 기술주 쪽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항시 좋지요. 자, 기술주 섹터는 뭐 내일 한 3종목 정도로 볼 텐데, 이 정도로 기술주 섹터는 맞춰보죠. 맞춰보는데, 제가 관심을 보고 있는 종목은 하이트진로 홀딩스입니다. 서암기계공업과 D&T는 내일 다시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조금 딸리죠. 여력이 좀 딸립니다. 서암도 마찬가지고요. 서암은 전일날 상한가를 간 모습조차도 약했지만 오늘은 다른 종목들 틈새에서 반짝 힘을 한번 내줬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썩 좋은 건 아니고요. D&T도 재료상으로 볼 때는 오늘 선전을 한 겁니다만은 상승 여력을 잇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하이트진로 홀딩스는 그래도 딴 놈들은 일상을 갔죠. 얘는 이상을 갔단 말이죠. 이상을 갔는데 지금 이 꼬리 부분을 보면 저가가 마이너스 10.7%입니다. 종가가 마이너스 3.3%. 자, 그럼 여기가 7%짜리거든요. 이 꼬리가 7%. 우리 이런 거 자주 하죠. 우리 이런 공부 아주 많이 했습니다. 7%면 자, 시간을 한번 볼까요? 시간이 2.3% 빠졌습니다. 자, 그럼 꼬리가 7%짜리 꼬리인데 2.3% 빠졌으면 2% 띠가 틱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 그럼 남아있는 꼬리는 이제 한 5%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좋다. 그러면 내일 뭐 시가가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2.3%니까 내일 뭐 시가가 뭐 아무리 잘 잡혀도 뭐 2%대나 3%대는 잡히겠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 시가에서 3에서 5% 정도의 폭을 두고 시가에서 3에서 5% 정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1차 분할로 들어간다. 1차 분할로 들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해주시고 일단 이 꼬리 부분을 벗어나면 도망은 쳐야 되겠죠. 하지만 살짝 깬다고 도망가 버리지 마시고, 왜냐면 어차피 지금 내일 2%를 까먹고 나면 이 꼬리 부분이 5% 뛰기 꼬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할로 하면 분할로 하나씩 조금씩 받아주면, 왜냐면 어디까지 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분할로 받아주죠. 요 꼬리 부분 전까지는 받아주는데 꼬리를 강하게 깨고 나면 뭐 한 2, 3%라도 손절을 치고 도망을 쳐야 되죠. 도망을 쳐야 되는데 어찌 될지 모르니까, 또 그리고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여기 17,000까지도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로 3회 분할로 꼭 해주도록 합니다. 3회 분할로 꼭 해줘야 좀 마음이 안정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17,000원까지를 밑으로 좀 약간 깊게 본다면 여기에 13%대입니다. 여기에 13%대.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까지니까 여기까지 올리면 내일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져 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러면 마이너스 2%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2%대니까 2% 뛰기를
떼고 나면 8% 정도 폭까지 내려와 줘야 여기가 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서둘지 마시고 이런 종목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3회 분할로 해준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 시가가 한 2, 3% 잡힌다 치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한 요 공간이 한 7% 정도 7% 정도 공간이 될 겁니다. 거기서 천천히 하고 17,000을 깨면 버린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도 좋겠죠. 서암과 DNT는 얘들은 8할 때 공략을 하시면 안 됩니다. 파랗게 있다가 빨갛게 바뀌면서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만 이 두 종목은 손을 대야지 파랗게 있는데 싸다고 뭐 꼬리 부분에 공략한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딱 한 번의 성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랗게 있다가 빨갛게 갈 때만. 근데 파랗게 있다가 계속 파랗게 가면 손 안 대면 되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은 가만히 보고 있고 기세가 안 살면 내일은 못 가겠죠. 더군다나 내일 목요일 아닙니까? 하이트 진로도 역시 내일 목요일이니까 조금 폭을 꼬리 부분까지 잡으면 참 좋은데 조금만 더 내려주자 이 말이죠. 그래서 천천히 분할로 한다. 서둘 거 없거든요. 받는 매매, 받아주는 매매는 서둘 거 없단 말입니다. 위에 돌파를 하고 양봉으로 치고 달리는 종목들은 좀 약간 뭐 마음이 바빠서 약간 뭐 추격 매수도 할 수 있고 뭐 저 타이밍을 안 사면 놓칠 경우도 있지만은 받아주는 매매는 그밖에 없거든요. 영 안 주면 안 사면 되니까 안 사면 되거든. 천천히 최대한 싸게 받으면 된단 말이죠. 일단 기술주 섹터는 이렇게를 한번 보죠. 오랜만에 기세주 섹터도 한번 봅시다. 기세주 섹터 쪽에서는 오이솔루션 하나만 봅시다.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니까 종목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오이솔루션 우리가 많이 했던 종목이고 참 이 종목도 많이 했죠. 상승률 한창 올라갈 때 우리가 뭐 많이 다뤘던 종목이죠. 일단은 지금 이 지점에서 하락을 멈추고 딱 5만원대죠. 5만원대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보통 기세주 같은 것은 우리도 사문의 기세주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좀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걸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진 않죠. 전고점이 지금 여기 지금 눈앞에 있는데 오늘 이렇게 양봉을 이렇게 지금 9%인가 9%까지 올려줬다는 건 좀 의미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겠다라는 뭐 전투 의지가 좀 보이는 그런 양봉인데 물론 뭐 범인들은 기간이죠. 어제도 12만 주, 오늘도 13만 주 가까이 사면서 이제 개미들을 끌어모으고는 있죠. 하지만 가준다면 이런 종목은 가준다면 이쪽을 돌파를 해준다면 나쁘지 않단 말이죠. 더군다나 금액대도 안정된 금액대도 63,000원 참 많이 올랐죠. 오이도 예전에 볼 때 뭐 만 얼마 하고 그랬는데 6만이면 참 많이 올란 겁니다. 그래서 가준다면 같이 동참을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미친 듯이 가면 이런 양봉을 쭉쭉 내주면서 간단 말입니다. 쭉쭉. 그래서 새로운 신천지를 향해서 가는 종목들은 같이 신천지를 한번 밟아보자라는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너도 아직 요 위로는 못 가보지 않았느냐. 나도 못 가봤다 말이다. 그러면 니도 간다면 요 위에 신천지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해보자 말이지. 자, 그런 관점으로 내일 한번 봅니다. 서둘지 마십시오.
어, 이런 종목도 역시 천천히 뭐 아무리 기관들이 손을 댄다고 해도 급하게 해서는 안 되죠. 천천히 흐름을 보면서 시간 내에서는 플러스 0.6% 올라 있으니까 뭐 보합 근처는 출발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섹터가 나왔는데요. 기세주 섹터, 기술주 섹터, 이벤트 관련 섹터. 예. 이 야밤에 저녁에도 이렇게 문의를 하면 바쁠 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자, 다음 건 보겠습니다. 다음은 테마성 섹터 보겠습니다. 테마성 섹터는 테마주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테마주는 같은 비슷한 재료와 그와 관련된 연계성이 있는 기업들이 같이 뭉쳐서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같이 움직이는 건데요. 꼭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테마와 또 시장이 움직이는 테마는 약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기본적인 테마주는 되겠죠. 기본적인 테마주는 되겠지만은 어떤 테마는 그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것도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마주,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테마주, 같은 재료, 같은 같은 재료, 뭐 같은 뭐 이슈, 뭐 등등 같이 연관성이 있는 기본적인 테마주는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서로 간에 연관성이 깊은 종목들끼리 모여가지고 군집을 이룬다. 그래서 뭐 이런 기본적인 테마주도 있지만 이런 테마성 관련주들은 이런 테마주의 방외, 열외 따로 줄기세포처럼 새로 떨어져 나오는 그런 관련주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테마성 섹터는 이런 테마주의 유사성을 띠면서도 약간은 그런 것들과는 약간은 좀 차별점이 있죠. 예를 들면 어느 날 같은 날 또는 비슷한 날 신규 상장주가 세 종목이 상장을 했다. 자, 그런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이 중에 하나의 종목이 갑자기 강한 기세를 몰리면서 상한가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날 당일날에 세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각기 서로의 회사나 기업의 내용이나 이런 건 다 틀리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런 것을 이 사람 뭐가 이렇게 물어볼 게 많지?
어, 시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세 개를 하나의 같은 날 태어난 같은 친구나 같은 피부치로 봐버리는 거죠. 전혀 기업의 내용은 틀리지만은. 그래서 어, 아따 참 이 사람. 그래서 같은 피부치로 봐버리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종목이라도 같이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꼭 테마주 같은 어떤 연관성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유사한 테마주 흐름을 띈 테마성 종목들은 수시로 나타납니다. 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테마주의 속성 같은 것을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향후에 어떤 공부를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내일을 보면 현재 타이거 일렉과 파인 DNC가 시간의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뭐 재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1규제 소재 관련주죠. 자, 그런데 얘들은 얼마 전에 상승을 한번 했던 종목 아닙니까? 상승을 한번 했던 종목인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단 말이죠. 시간에서 상한가로 올랐다는 것은 잘 죽지는 않죠. 예, 잘 죽지. 지금도 보면 모나미나 뭐 애국 관련주, 애국 테마주, 하이트 진로 같은 것도 힘을 쓰고 있으니까 죽지는 않죠. 뭐 아무래도 뭐 정부에서는 계속 뭐 60조 원 뭐 투자, 그리고 오늘 뭐 홍남기 부총리가 뭐 예타 면제도 고려하고 있다. 뭐 그런 발언까지 한 것이 조금 어떤 뭐 관심을 주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앞에 배운 테마성 섹터의 테마성 속성을 이것을 같이 우리 빗대어 보자고요. 자, 이날 이 종목들이 두 종목이 상승을 해도 이 종목이 있었던 게 아니죠. 같은 날짜에 보자 말이죠. 타이거 일렉 7월 4일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파인 DNC 역시 7월 4일 목요일이네요. 파인 DNC도. 자, 그러면 이날 이놈들이 상한가를 갈 때 같이 친구처럼 친구야 하고 손잡고 상한가 간 애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마이크로 콘텍스. 자, 마이크로 콘텍스 7월 3일, 그리고 램테크놀로지, 램테크는 7월 2일. 거의 다 비슷한 날짜에 지금 얘들이 같이 간 친구들이 몇 명이 있죠. 그 외에 KMH도 있습니다. KMH도 있습니다. 걔는 이번에 단일가로 굴리기 때문에 아마 좀 가기는 그럴 거고.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올라간 종목들을 같이 한번 붙여서 내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아까 테마성 섹터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비슷하게 간 애들, 또 몇 명 있죠. 뭐 램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BMT도 될 것이고 종목이 많죠. 마이크로 프렌드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 정도만 봐도 되겠네요. 뭐 대체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같이 움직인 종목들이, 얘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시간에서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공략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종목은 이 두 종목 중에서 봐줘야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굳이 이렇게 같이 놓고 보는 이유는 얘네들이 만일에 강한 모습을 보였을 때, 강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반드시 이 중에서 한두 종목은 얘네들을 추종을 같이 꼭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같은 매매를 하더라도 효용성이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지금은 테마성 섹터에 대한 속성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네, 문제는 내일 타이거 일렉과 파인DNC가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안 될 때는 이런 종목들은 크게 움직이지를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것은 향후에 이런 유사한 어떤 테마성 섹터를 꾸밀 때는 항시 어떤 종목이 나타나면 그 종목이 다른 테마성이 있는지 뭐 다른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 많은지 이런 것을 항시 체크를 해서 같이 놔둘 필요성은 있다는 겁니다. 제 말 뜻을 하시죠? 제가 왜 이렇게 다 적어 놓고 이야기를 하는지. 실질적으로 만일 매매를 한다면, 자, 급등주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초보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놓고 항시 이렇게 파악을 하는,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이와 유사한 종목들이 있더라도 빨리빨리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수련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가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급등주 트레이딩으로 들어간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이놈과 이놈 두 종목을 먼저 봐줘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이 두 종목에서 승부가 안 나면 이 나머지 종목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이놈을 1등, 파인을 2등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시간의 상한가를 가더라도 분명히 똑같은 내일 아침 시가는 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만일에 내일 이 두 종목이 지금은 뭐 다 노출된 재료로 움직인다 하지만은 예를 들면 전혀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의 상한가에서 재료 종목이 툭 튀어나오면서 두 종목이 상한가를 딱 갔어. 그러면 저 종목이 어떠한 재료가 탁 튀어나오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면 그것도 아주 큰 재료라.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저 두 종목은 분명히 뭐 아주 상당한 높은 시가를 띄우고 상한가를 갈 확률이 높다라는 예측성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관련주를 뽑는 연습을 자꾸 해 놓으면 빨리 다른 관련주를 뽑아 놓는단 말이죠. 그럼 얘들이 내일 아침에 뭐 하나는 점선을 간다든지 하나는 뭐 25% 출발해서 바로 상한가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빨리 이놈들 중에서 따라가려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한 놈을 얼른 챙겨가지고 한쪽 옆으로 탁 챙겨놓으면 이놈이 자청용이 된단 말이죠. 만일 내일 타이거 일렉이 뭐 대장을 하고 파인DNC가 우측용이 됐다. 그럼 마이크로가 움직인다. 그때는 저점이었을 테니까 잡아놓으면 이게 또 나중에 올라서 자청용 자리를 탁 차지한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항시 재료의 강도나 어떤 흐름을 보고 강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항시 다른 관련주들을 자꾸 뽑는 연습. 오늘도 그런 거 우리 했지 않습니까? 동구 RNS를 우리 했죠. 전일에 동구 RNS 시간의 상한가를 갔지 않았습니까?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점상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시장 분위기가 두월이 풀어지니까 이쪽으로 매기가 확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동구 SNC는 어땠습니까? 플러스 9% 출발해가지고 플러스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이런 공부를 자꾸 해 놓으시면 이런 순발력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해야 돼요. 자, 테마성 섹터에는 하나의 섹터를 더 해보겠습니다.
스펙 테마주를 보죠. 내일 볼 스펙 관련주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만은 세 종목 정도 보겠습니다. 신한 제5 스펙, 신영 스펙 5호, IBKS 제5 스펙. 이 세 개 정도만 한번 모아서 같이 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죠. 요령은 똑같습니다. 요령은 조금은 차이성은 있습니다. 어떤 차이성이 있습니까? 섹터 1은 기준점을 타이거 일렉과 파인 DNC가 정해줬습니다. 근데 섹터 2는 기준점을 정해준 종목이 없다 이겁니다. 즉 전부 다 저것들이 다 잘났다고 하는 아들이란 말이죠. 얘들은 잘난 애들이 있기 때문에 동생들 흐름만 보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뭐 얘가 큰 형, 작은 형 이렇게 구분을 줄 수가 있는데, 얘들은 지금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서로가 다 잘났다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방식은 좀 달라야 되겠죠. 그럼 보통 이렇게 관련주를 볼 때는 일단 차트를 먼저 보지요. IBKS 제5 스펙. 이 종목 참 뭐 조금 제가 좀 아쉬운 게 전일에 우리가 여번 꼬리 비슷하게 공략을 해가지고 그냥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됐을 텐데 중간에 뗄랑 팔아 먹어버렸어요. 그냥 마감 시간도 다 돼가고 해서 그냥 팔았는데 오늘 모습이 좀 아쉽긴 아쉬웠는데, 자 일단은 얘는 지금 깨끗하죠. 지금 세파에 시달리지 않고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이제 막 뭐 들쑥날쑥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보시면 시가가 26.8%, 시가가 보합에서 출발해서 26.8%니까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오늘 시장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적어도 20% 이상 완화를 걸려가지고 한두 번 올라간 종목은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시간 내에서 0.5%. 신영 스펙 5 봅시다. 상한가를 쳐주고, 상장을 하고 하루 종일 내려왔습니다. 한 달 내도록 내려왔습니다. 이게 내도록. 특이한 점은 딱 여기 한 번에 약간 빨간 모습 한 개 보여준 것 말고는 전부 다 파래요. 그래서 그럼 니도 한번 이리 와봐라. 다음은 신한 제5 스펙 한번 봅시다. 이놈은 상한가를 두 번이 쳐준 경험이 있네요. 경험이 있고 다시 쳐져 있는 모습. 스펙주들은 아직까지도 시장에 먹히는 그런 형태의 매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성 세타 1, 2 중에서는 1은 일단 얘들 위주로 봐야 되겠죠. 보고 나머지 애들을 본다. 섹터 2에서는 약간 분위기가 틀리다. 끌고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한다? 같은 테마성인데 어떤 식으로 한다? 지켜봐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거 본다. 보면 만일에 안 움직인다면 다 안 움직입니다. 다. 근데 만일에 움직인다면 이 중에서 뭔가 하나가 튀어 오를 거란 말이죠. 뭐 IBKS가 뭐 제5 스펙이 오르든지, 신영이 먼저 반응이 오든지, 신한이 제 반응이 오든지 반드시 반응이 와요. 근데 얘들을 보면 제가 왜 이 종목들을 골랐느냐 하면 수많은 스펙 관련들 중에서 왜 이 관련주로 골랐느냐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통점이 있죠.
회사 이름은 뭐 틀리지만은 다 5호입니다. 5호. 예. 예, 다 5호죠. 예. 그래서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아도 서로가 이름이 똑같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참 웃기죠, 시장이. 자, 일단은 뭐 신형 스펙이나 신한 5는 뭐 시장에서 많이 좀 처져 있는 상태고, IBKS는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벌떡벌떡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마 내일 관심도는 IBKS가 먼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세파에 시달리지 않았으니까, 다른 애들같이 뭐 상한가 치고 그래 본 적도 없었으니까, 또 뭐 그렇게 과하게 신형 스펙 같이 뭐 과하게 뭐 쓰기 뭐 프림이 붙어 가지고 된 것도 아니었으니까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내일은 이 세 개 중에서 뭐 여러분도 보시면 우리의 철칙이 뭡니까? 보라. 보면 알겠죠. 자, 오늘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항상 강좌를 좀 간결하게 한다고 제가 매일 생각은 하면서도 강좌를 시작하면은 왜 이리 여러분들한테 해줄 말이 많은지,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또 덕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가 참 그냥 하나를 여러분들의 말해도 간단하게 그냥 장난처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기분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앞으로 트레이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참 예전에 제가 주식 배울 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곳이 있었으면 참 그 수많은 시행착오 시간을 얼마나 줄였을까라는 참 그런 참 절절한 아쉬움이 있네요. 정말 어디 가서 배울 때도 없었고 누가 하든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주식을 해가지고 참 요즘 같은 세상이면 얼마나 좋은지 참 조금 늦게 태어날 걸 그랬습니다. 그죠? 자, 잡설이 좀 길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내일 마지막 확인 절차 합시다. 내일은 무슨 날? 내일은 목요일. 변동성이 많은 날. 매매는 간결하게 하는 날. 그러면 관련 섹터들은 어떻게 한다? 본다. 보고 움직이는 놈부터 먼저 공략을 한다. 왜? 사랑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식도 움직이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투자가 아니다. 우리는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파동과 변곡점을 따먹는 매매이기 때문에 무슨 가치 투자 그렇게 하지 말라. 아닌 종목은 과감하게 미련을 버려라. 델롬한테만 승부를 걸어라. 그래서 뭐 종목 5개, 6개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해서 뭐 아무거나 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만히 보면 내가 오늘 어디다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는 게 표시가 날 겁니다. 내일 한번 차분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시간이 10시가 다 돼가네요. 오늘 좀 서둔다고 서두른데도 시간이 또 이렇네. 자, 수고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